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 순서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이슈는요. 누가 환자인가 이런 얘기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며칠째 누가 환자인가 이거 설전 중인데 어제는 이전 대표가 억지 봉합쇼라고 하면서 내게 약 먹일 생각 그만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박에 재반박 벌어지고 있는데 장희찬 최고께서는 왜 이렇게 길어진다고 보세요? 이 환자 설전이? 글쎄요, 이게 이렇게 길어질 일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존경받는 어른에게 영어를 쓰면서 면박을 준 사람이 환자지 다른 사람이 환자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본질은 뭐 누가 환자냐 뭐냐 이런 정치적 논란 이전에 기본적 인간적 예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가 어떻고 정당이 어떻고 이전에 부산까지 찾아온 우리 사회의 원로를 영어를 써가면서 일각에서는 인종차별이다라는 해석까지도 나오는데 그런 식으로 면박을 준 사람은 아무리 뭐 좋은 정치적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정치 이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라는 국민들의 요구 앞에서 결격 사유를 스스로 여지없이 보여준 게 아닌가 합니다. 강선필 대변인께서는 그럼 어떻게 뭐 같은 의견이십니까? 다른 의견 갖고 계십니까? 네, 절반은 맞고 절반은 좀 다릅니다. 제 이준석, 인요한 일명 환자 논란은 두 가지로 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태도고 두 번째는 내용입니다. 내용부터 살펴보면 사실 인요한 위원장에게 이미 이준석 대표는 선결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않은 채 무작정 찾아왔으니 이준석 대표로서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 태도를 보면 아무리 본인에게 조금 선결 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렇게 올바른 소리를 저렇게 기분 나쁘게 할까라는 어떤 비난에 있어서는 편치 않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환자 설전 논란은 그냥 오늘까지로 끝내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오늘 오후에 만난다고 하는데 장희찬 최고 이 소식 접하셨나요? 네, 저도 보도를 보고 확인했는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비공개로 회담을 나누게 될 것 같고요. 내일은 또 대구를 방문한 김에 최근 저희 당을 향해서 쓴소리 막 하시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만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두루두루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겠다는 게 이뇨한 위원장의 명확한 기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드러나는 게 이미 이뇨한 위원장을 만난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번에 만나게 될 김종인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모두 당과 정부를 향해서 쓴소리 정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만남이나 대화 자체를 거부하진 않아요. 이준석 전 대표만 유독 선결 조건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만남과 대화 자체를 거부한다는 것. 뭐 김종인 위원장이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경력이나 정치 경험이 이준석 전 대표보다 모자라서 조건을 안 내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의견이 다르면 어디서부터 다른지 확인하는 게 정치의 과정입니다. 이런 대화와 만남이 계속될수록 가장 어리고 정치 경험도 짧은데 가장 많은 조건을 덧붙이는 이 전 대표의 옹졸함만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이뇨한 위원장이 김종인 위원장하고 어떤 얘기 좀 나눌 것으로 조금 보세요. 글쎄요, 일단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을 먼저 듣겠죠. 지금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해서 나아가서 다음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화두를 던지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을 듣지 않을까 싶고요. 그 생각에 대해서 이뇨한 위원장이 혁신안에 어떻게 녹여낼지는 또 2차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 구상을 밝히면서요. 민주당 비명계 의원까지 만나고 있다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비윤, 비명 다 모여서 이제 빅 텐트를 꾸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강선필 최고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상민 의원을 만났다고 하는데 이상민 의원이 그 신당에 합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일간 요즘 보도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 비명계를 접촉하는 이유는 아마 신당을 창당을 했을 때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는 게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면 3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구 의원이 5명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대표의 주변에는 지역구 의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 일명 가결파 의원 5명을 노림수로 두고 있지 않나 싶은데 아무리 물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실에 비추어서는 매우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우 가능성 낮다고 보셨는데 장희찬 최고는 비운 비명 뭐 다 모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런데 사실 이 신당이라는 게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제3지대 신당이 되려면 이준석 전 대표가 본인의 어떤 지분을 내려놓고 비명계든 비윤계든 이런 분들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봐온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이 원탑이 아니고는 못 견디는 성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에 비명계 입장에서도 과연 그런 무모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싶고요. 중요한 것은 공천이겠죠. 각 당의 공천 과정에서 탈락하게 된 인사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막판에 좀 있을지 몰라도 네. 그렇게 되면 결국 뭐 이거 재활용하는 거 아니냐, 뭐 공천 탈락한 사람들 담는 게 무슨 개혁이냐라는 비판에 또 직면할 수 있어서 인재풀 난에 시달리게 될 거라고 봅니다. 좀 부정적으로 보시네요. 자, 그리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비명계 합류는요, 이제 개똥 같은 소리다, 뭐 이런 원색적인 표현도 쓰고 있는데 한 언론 보도 보면요, 이 전 대표가 만났다던 그 비명이 5선의 이제 이상민 의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가능하리라고 보세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비명계를 향해서 여지를 남겨놨어요. 그 여지가 뭐냐? 신당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정치 철학보다는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비명계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 비명계 의원들이 어찌됐든 이재명 의원이 아무리 싫다고 하더라도 보수 정당으로 넘어가서 정치한다는 것은 도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미 우리는 국민의당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에 의해서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그래서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가능성이 낮다. 가능성이 이런 낮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12월 27일 뭐 구체적인 날짜까지 이제 언론에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준석 신당 뭐 제3지대 뭐 곧 임박했다고 보시는지 장희찬 최고는 얼마만큼 파급력이 만약에 탄생한다면 있다고 보시는지 얼마나 대단할 걸로 보시는지. 일단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신당 창당을 가시화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저는 이준석 혼자만의 신당이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 사람과 연대해야 그나마 약간의 영향력이라도 끼칠 수 있는데 연대하기에는 비명계 입장에서도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공천받는 게 낫다고 판단할 비윤계 입장에서도 매력도가 높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연신 사실 모욕과 면박을 당하면서도 계속 손을 내밀고 있는데 이걸 거절할 명분이 이 전 대표에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신당이 그랬던 것처럼 찻잔 속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안철수 의원이 정말 유력한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그 정도 실험이 가능했으나 결국에는 다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전 대표가 함께했던 바른정당도 현역 의원이 뭐 30명 정도 우르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현역 의원 한 사람 없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실험이 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상의 유의미한 결과를 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당 창당하면 뭐 위협 요인이 될까요? 어떨까요? 네, 물론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라고는 볼 수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제가 마음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네. 아마도 요즘 TK의 민심이 싸늘합니다.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그리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경북에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무소속으로 네. 되게 인지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도 대구 내려가서 살찐 고양이 호랑이 새끼 얘기를 언급한 것처럼 이들과 어떤 연대를 통해서 TK 지역에서 바람을 한번 일으킨다면 아무래도 국민의힘에게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 일단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당 중진들이죠. 왜 이거 선언 안 하냐? 수도권 출마, 뭐 불출마 이런 얘기 안 하냐라고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먼저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전화를 했어요. 빨리 결단 내리라고. 아, 여러 명한테 얘기했어요. 오. 뭐 몇 명 그중에 한두 명만 결단을 내리면 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경계가 좀 대통령을 궁금했어요. 사랑하면 예. 나라를 사랑하면 네. 대한민국 미래가 걱정이 되면 결단을 내려라. 네. 대표님께도 연락이 갔을까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있어요. 권고 자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원래 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할 말이 없어요. 네, 이제 친윤으로 불리는 이제 김기현 대표 그리고 이철규 위원장 모두 좀 대답을 좀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장인찬 최고는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은 이제 결단 내려달라고 전화를 이제 인요한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결단 내린 분이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시기의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라는 결단을 내부적으로 내렸더라도 지금 너무 이르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연말이 되어서 총선 전국이 본격화되었을 때 그러한 어떤 희생, 결단이 나오는 게 훨씬 더 선거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 추가적인 희생의 결단이 있다 없다 단언하는 건 좀 섣부른 것 같고 인요한 위원장이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정치 처음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상의 정치 구단의 향기가 풍기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분위기가 중요한 것이고 이 분위기에 결정적 호응이 이어지는 시기를 11월로 보기는 조금 어려워도 연말부터는 뭔가 가시화된 움직임들이 꿈틀거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일단 권성동, 장제원 뭐 두 분도 마찬가지 친윤으로 불리는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보 좀 관심일 것 같습니다.